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업데이트도 좀 있고요. 테슬라 이야기도 있지만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프레젠테이션에 나와서 스타쉽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뭐 그런 얘기도 종합적으로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중고차 이야기. 여전히 중고차 가격이 미쳤습니다. 근데 그건 테슬라뿐만 아니라 내연기관도 굉장히 높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다른 포인트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요. 왜 이렇게 중고차 가격이 이렇게 셀까? 물론 칩 쇼리지가 있으니까 새 차가 잘 보급이 안 된다는 것도 있지만 지금 너무 할 정도로 계속 높고 그리고 시간도 깁니다. 이게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단기적인 현상일 줄 알았는데 지금 올해 내내 중고차 가격이 높게 유지될 확률이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수준이냐면은 이제 혼다 핏이라는 이게 정말 작은 차인데요. 이제 예를 들어줬는데 기사에서 이 혼다 핏의 가격을 보면은 이분이 2014년형을 2만 불 좀 넘게 주고 샀는데 2014년입니다. 지금 2022년이죠. 지금 자기가 산 가격보다 90불을 더 받았다라는 거죠. 이건 좀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근데 이런 정말 과열된 현상을 이제 다시 한번 보려고 이것저것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거죠. 저 역시도 저번에 카바나라는 회사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저기다가 벤츠 E클래스를 팔기도 했고요. 이분도 카바나에 팔았더라고요. 근데 카바나가 1등은 아닙니다. 근데 엄청 빨리 성장하는 회사인 건 맞죠. 그리고 규모면으로 봤을 땐 부름이 좀 더 큰 것 같긴 한데 부름도 여기서 보면 만만치 않게 비딩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중고차 최강자는 전통적인 강자는 카맥스였습니다. 근데 카바나라든지 부름, 제가 이번에 쓴 쉬프트도 있고요. 신생 업체들로 이 회사들의 사재기라고 해야 되나? 이 중고차 사들이는 과정이 좀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꾸 이런 신생 회사들이 생기고 자꾸 중고차들을 빨아들이니까 가격도 올라가는 효과가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회사들의 목표가 뭐냐면 카맥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카맥스는 원래 중고차만 취급하는 미국의 전통적인 회사였는데 뭐 딜러보다는 좀 덜 하지만 자꾸 중고차 팔라 그러면 직접 오라더라든지 약간 딜러보다 덜 할 뿐 딜러 같은 행태를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온라인으로 다 코테이션을 받고 온라인으로 다 하고 그냥 와서 심플하게 차를 픽업해가는. 그리고 여기 보면 타이틀이 로봇이 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회사들의 비딩 시스템이 일종의 약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비슷한 걸 운영하더라고요. 이미. 그러니까 가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미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치고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딜러들만 한정됐던 시장이, 그러니까 안 되면 얘들이 결국은 비딩하는데 넘겨버리거든요. 소비자를 못 찾거나 이러면. 그러니까 시장 가격에 있어서 딜러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들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시장들이 소비자들한테 좀 가까워졌다라는 느낌. 이런 신생 업체들이 새로운 마켓을 형성하고 인공지능을 토대로 이제 빅데이터를 토대로 그러니까 유통 과정도 줄여주고 그 중간 마진들도 없애고 아주 적정 가격을 최대한 소비자들한테 득이 되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결국 기술이 가격을 소비자들한테 좀 더 돈을 더 줄 수 있게, 그리고 온라인으로 모든 걸 해결하다 보니까 이 회사들 회전율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실갱이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설령 조금 더 돈을 덜 받더라도 빨리빨리 넘기는 거야. 이제 시간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여기에 다 들어와서 이 중고차 가격을 좀 이렇게 계속 높게 유지시켜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딜러들은 참 먹고 살기가 쉽지 않은, 그러니까 소비자들을 자꾸 이렇게 잘 구슬려서 좀 눈탱이를 때리려고 한다라든지 이러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오는 거죠. 이런 회사들이 오히려 저는 좋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연히 뭐 칩 쇼리지인데 칩 쇼리지 때문에 신차가 아까 공급이 안 된다 그랬는데 또 다른 면으로는 지금 신차나 옛날 차나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거죠. 지금 내연기관의 어떤 기계적인 메카니컬 파트는 기술적 한계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좋은 부가가치를 형성해 주는 게 첨단 반도체가 들어간 전장들인 거죠. 근데 지금 칩 쇼리지 때문에 그런 거 다 빼고 판다는 거죠. 예전에 소개했던
엔진의 어떤 매니지먼트 시스템, 실린더를 꺼버리는 픽업 트럭 같은 경우는 큰 차이가 안 난다고 그거를 칩을 빼버리면은 도대체 옛날 차랑 2014년 지금 혼다 핏이랑 뭐가 다른 거죠? 반도체 쇼리지가 영향을 주는 게 거기서의 차량의 어떤 부가가치가 발생하는데 그걸 다 빼버리고 팔아버리면 도대체 옛날 차랑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쓴 티만 날 뿐 기능적인 차에서 크게 차이를 못 느끼다 보니까 좀 싼 중고차를 사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지금 제가 말한 모든 것들이 한데 묶여가지고는 가격이 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금 올해가 가도 예 가격이 내려갈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뿐만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중고차 가격은 항상 고공행진을 할 거라는 거죠. 몇 년간은 이게 진짜 짧게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신생 플랫폼들의 대거 진입 그리고 반도체를 빼버리면 도대체 얘 부가적인 가치가 뭐가 있냐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한데 묶여가지고 중고차 시장이 거의 미쳐버리고 가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 덕에 저도 좋은 가격에 예, 넘기긴 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일론 머스크 트윗을 보다 보니까 우려스러운 얘기들이 조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중고차 평균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론을 하더라고요. 새 차 론뿐만 아니라 중고차도 워낙 지금 금리가 싸다 보니까 지금 그게 거의 평균 중고차 판매 가격의 85%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만에 하나 지금 전기차로 시프트를 계속 감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 물량이 다 터져 나오면 그러니까 급격한 전기차로 시프트는 결국 언젠가는 이 중고 내연기관 차들이 쏟아질 텐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중고차마저도 새 차가 아니라 중고차마저도 론을 끼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가격이 확 떨어지게 되면 일종의 자산 버블이 꺼지는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도 일론 머스크가 이제 댓글을 달면서 저도 그런 부분을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지금 엄청난 과열 이런 것 앞선 제가 이 설명한 것 때문에 과열인데 대부분 그게 빚을 내서 지금 이것들을 사고 있는데 지금 수치 보십시오. 2021년 이게 지금 적정 수준을 계속 유지하다가 지금 막판에 보면 거의 뭐 미쳐 날뛰는 수준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돈 뿌린 게 중고차 시장에서도 나오는데 이게 갑자기 꺼지게 되면 어떤 시장에 이런 파급 효과를 낼지 더군다나 이건 전기차로 시프트가 되게 되면은 선호도도 급격히 감소할 확률이 높거든요. 거기다가 칩을 지금 빼고 판 거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자율주행 시대에 주행 보조도 지금 부족하게 해서 자꾸 그런 식으로 차들이 많이 돌아다니게 되는 건데 그게 갑자기 한 번에 또 오는 게 아닌가 약간 이제 리스크가 좀 커진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까지 이제 생각하게 돼서 예, 오늘 이렇게 업데이트를 한 거고 바이든 정부가 예,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에 대해서는 통과돼서 많이 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5빌리언 플랜이 지금 런칭됐고 결국 토탈 7.5빌리언 다 뭐 주정부나 이런 것까지 하면 근데 그걸 이제 한 해 다 쓴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해당 한 1빌리언 좀 넘게 이제 플랜이 한 5년 전후 그러니까 플렉시블하게 잡혀있긴 하지만 이제 5년 정도 잡혀있기 때문에 저걸 한 번에 쓰는 건 아니고요. 뭐 1년당 1빌리언 달러인데 그럼 하나로 1조 원 좀 넘는 거죠. 뭐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이 큰 나라의 인프라스트럭처를 생각하면은 예,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저는 어쨌든 대환영입니다. 아직 충전소가 더 필요합니다. 관리를 차라리 제대로 안 할 바에는 제가 예전에 인트로나 이제 엔딩하는 영상에 가보면요 테슬라 슈퍼차저는 참 관리가 잘 돼 있는데 다른 회사들은 망가진다라든지 이런 게 많은데 차라리 관리가 이렇게 안 될 바에는 대수라도 많아지고 그리고 이게 좀 흔해지면은 충분히 다른 이런 고객을 집객하는 효과를 통해서 공짜 충전소도 좀 늘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다른 제품과 다른 상품과 연계돼서 생각보다 켈리의 공짜 충전소가 적다라는 게 제가 너무 공짜를 좋아하나요? 이러다 머리가 벗겨지는 게 아닌가 걱정되는데 프리로 할 수 있는 게 적더라고요. 뉴욕은 요소요소에 마트나 이런데 그로서리 스토어에 많은데 켈리가 전기차 천국임에도 불구하고 적다라는 것 좀 놀라웠습니다. 여기에 지금 까는 플랜에는 레벨 2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고속 충전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50마일마다 이제 깐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전기차 보급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충전소 보급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
아직 차가 완성되지 않아서 충전소를 안 깐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 얘기는 소비자를 볼모로 잡는다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차가 많이 팔려야 충전소를 깔지. 그럼 소비자는 뭘 믿고 그 차를 살까요?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대환영이고, DC 패스트든 뭐 콤보 타입이든 레벨 2든 많으면 많을수록 어차피 관리가 안 될 바에는 많이라도 좀 깔려서 소비자들한테 친숙하고 이걸 연계된 상품이 늘어날 수 있게, 그러면 그때 관리도 같이 되지 않을까. 일단은 좀 아쉬운 면도 있지만 양적 팽창이 우선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보급에 좋은 소식이다. 오늘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에 대한 이제 스타쉽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요. 이 두 가지가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인데, 지금 우주 산업에 있어서는 어떠한 기업도 어떠한 정부 프로젝트도 이거를 상업화하거나, 지금 많은 기업들이 지금 뭐 우주 관광이나 이런 걸 하지만 타산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영구적인 측면, 그러니까 세금 먹는 하마죠. 국가가 주도하고 그냥 정부 과제를 받아서 하는 거였는데, 정말 일론 머스크는 최초로 상업화되는 어떤 스타쉽을 런칭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지금 많이 와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스페이스X 상업적으로 혼자 자발적으로 이득 나는 회사는 아닙니다. 정부 과제를 받지 못하면은 매우 힘든데, 그 목전에 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거 보면은 이런 거대한 우주선을, 지금 거의 인류가 만든 우주선 중 손에 꼽을 정도로 엄청 크죠. 근데 여기 보면 힛쉴드 같은 경우들 얘기할 때 보면은 가격적인 면들을 굉장히 낮췄다라는 것도 강조를 하고요. 일론 머스크가 우주 산업에서 가격을 낮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CEO지 않을까, 유일한 사람이지 않을까. 그리고 테스트 3월입니다. 이 큰 게요. 그리고 이 영상 보면은 지금 이거를 붙이는 작업이, 그리고 나중에 이런 작업, 이런 기술들이 진짜로 저거 나중에 회수할 때 정말 이렇게 젓가락 잡듯이, 예전에 그런 애니메이션을 스키메릭 드로우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진짜 이걸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진짜 대단한 사람인데, 지금 우주에서 떨어지는 로켓을 이걸 딱 이렇게 잡아가지고 회수하는, 이제 착륙하는 게 아니라 저런 어떤 보조 기구를 이용해서 잡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미친 사람인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상업적으로는 다시 한번 수익을 못 내지만, 이런 사람이 테슬라의 수장이라는 거죠. 어떤 이미지 마케팅? 지금 전기차 파는 회사들 혹은 자동차 회사들 CEO들 중에서 이런 어떤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이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사업들은, 회사들은 서로 간의 시너지가 크다라는 거죠. 광고 효과. 정작 돈은 테슬라에서 제일 많이 벌거든요.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저 캐시카우는 현재 테슬라밖에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회사들 중에서. 그런데 다른 회사들이 일종의 어떤 광고 효과를, 이런 우주를 개척하는 CEO가 지금 전기차 수장인 거죠. 그러면서 자율주행도 마치니까 더 할 것 같은 느낌을 계속 주는, 오히려 그런 시너지를 더 주지 않나. 물론 이것도 지금 3월에 예정되어 있긴 한데, 가봐야 아는 얘기긴 한데, 그래서 제가 이런 기술적인 것보다는 결국은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엄청나게 득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다른 회사들과 비교를 불가하는, 이미 파는 것도 비교 불가지만 스페이스X가 하는 사업들이 테슬라에 영향을 안 줄 수도 없고, 영향이 없더라도 같은 CEO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CEO가 전기차 수장이다. 마치 그러니까 자율주행도 하지 않을까라는, 로켓도 이런 것도 쏘는데 이렇게 큰 걸 올리는데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휘쉴드가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큰 거를 우주에 올리게 되면은 조그만한 열팽창 계수, 제가 얘기하는 정말 고온으로 가기 때문에 진짜 약간만 미스하더라도 거기에 균열이 생기게 되고 팽창하게 되고, 그럼 뒤틀림이 일어나서 진짜 터져버리거든요. 이게 4680 배터리랑 똑같습니다. 단순 크기만 키운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뭐가 됐든지 크기를 키우는 일은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크기를 키우는 거는, 특히 열이 개입되는 상황에서 키우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이 큰 거를 우주에 띄운다. 대단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설령 상업적으로 성공하지 않더라도 이미 캐시카우를 벌어다주는 테슬라에 너무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줘서, 계속 우주 산업을 이게 개척해 나가면 개척해 나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에 더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빼먹었네요. 지금 테슬라 업데이트,
참 재미난데요. 참 자동차에 있어서 규제라는 거는 참 이렇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붐박스라고 아시는지요? 뭐 계속 테슬라는 뭐 노래방 기기도 설치하고 지금 뭐 온갖 업데이트를 다 하기 때문에 정말 입이 아플 정도로 그런 내부 소프트웨어적인 내비게이션적인 측면이라든지 지금 릴리즈 노트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그 다음에 또 소개하기도 하고요. 주제가 좀 덜 중요할 때 이렇게 핸들링 할 것 같은데 그중 이제 업데이트 중에서 제가 눈여겨본 게 붐박스입니다. 그러니까 차량 외부로 스피커가 나가는 거죠. 이거 소리를 바꿀 수 있어서 특히 뭐 아이스크림 차라든지 미국에서는 그리고 다른 유튜버 분들이 재미난 영상들 람보르기니 사운드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장착하는 거를 볼 수 있었는데요. 근데 이게 끊겼습니다. 디세이블 됐습니다. 쓰질 못합니다. 아니 이걸 왜 못 쓰냐? NHTSA가 세이프티 리스크가 있다랍니다. 아니 이게 무슨 세이프티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지? 결국 페데스트리언 그러니까 보행자한테 소리를 알려주면은 그리고 오히려 각각 개성 있는 소리들이 좀 더 디스팅기셔블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잘 들릴 만한 뭐 이렇게 잘 구별될 만한 소리일 텐데 근데 기사를 보면 NHTSA도 그걸 인정을 했더라고요. 아니 근데 무슨 세이프티 리스크냐라고 했는데 이게 소리를 오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참 그러니까 자동차에 있어서 규제나 안전에 있어서는 이게 참 타이트하다. 근데 그거를 넘어들면서 자율주행적인 측면이나 주행 보조를 우리한테 녹여준다라는 게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 안전 규제들이 질비하다라는 거죠. 이런 업데이트들을 해놓고도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도 세이프티 때문에 이제 막힌다. 물론 OTA로 금방 이게 다 막는 게 해결이 돼 있기 때문에 참 테슬라가 변화무쌍하고 이게 되게 힘들었을 텐데 말은 쉽고 생각은 쉽지만 막상 이렇게 부딪히면 정말 엄청난 이런 법적 조항들 이런 것들을 넘나들면서 이런 걸 소비자한테 녹여준다라는 것에 참 다시 한번 놀랍고요. 이건 좀 안타깝긴 한데 생각지도 못한 세이프티 리스크 때문에 이 기능이 취소됐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